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64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시작을 할 텐데요.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이렇게 예전처럼 영상으로 하고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만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또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들을 가볍게 나눠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시간에서 같이 한 부분 다음부터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 찍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64회 읽기 문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1번부터 2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는 주말에는 보통 영화를 띠리링 운동을 한다 돼 있는데요. 선택지 보니까 보지만, 보거나, 보려고, 보더니 해서 동사는 뭐예요? 그렇죠. 동사는 보다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주말에는 보통 영화를 보다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화를 보고 운동도 하는 경우 또는 영화를 보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한다 또는 영화를 보지 않고 운동을 한다 또는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한다. 요 세 개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선택지 보니까 그렇죠. 보거나 운동을 한다가 있습니다. 거나는 여러분 언제 사용해요? 동사 거나 동사의 경우에 두 개를 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거, 어떤 때는 이거 이렇게 할 때 거나를 하죠. 나는 일요일에 보통 빨래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친구를 만나면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거나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문법 동사 거나 동사를 쓸 때 두 개의 동사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1번에 거나 찾았고요. 2번 문제 볼게요.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띠리링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선택지 볼게요. 닮아간다, 닮기도 한다, 닮았나 보다, 닮은 적이 없다. 자, 일단 닮다라는 겁니다. 닮다가 뭐예요, 여러분? 행동이나 얼굴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쌍둥이의 경우에 얼굴이 정말 닮았어요 이야기를 해도 되고 여기에서처럼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비슷할 때 닮다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점점이라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점점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점점. 네, 선생님 요즘 점점 살이 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점점 재미있어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닮다. 근데 처음에 조금 더 해서 지금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점이라는 말 다음에는 변화를 쓰든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되는 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 닮아간다. 요건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은 닮기도 한다는 뭐예요? 기도한다. 이거도 있고 이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K-팝을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노래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노래도 있어요. 이럴 때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닮았나 보다, 안나 보다 요거는 추측이죠. 점점 닮았나 보다 이거는 이상합니다. 닮은 적이 없다.
닮은 적이 없다 하고 점점하고도 어울리지 않아요. 은 적이 있다 없다는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험과 이 점점과는 같이 어울리는 문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자, 두 문제 풀었습니다. 3번, 4번 볼게요. 네, 3번, 4번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할 때 의미가 비슷한 문법끼리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보통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과 문법이 바로 연결이 되게 나오고요. 4번은 이 문법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자, 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자리를 늘리고자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그럼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네, 일자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곳, 취업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목적의 문법이 적당하죠. 려고, 기 위해서 이런 문법들이 목적의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뭐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고자 문법입니다. 사실은 고급 문법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에는 보통은 중급 문법이 많이 나오는데 64회에는 고급 문법이 나왔네요. 하지만 선택지는 아마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걸 겁니다. 1번 늘리자마자, 2번 늘리더라도, 늘리는 대신, 늘리기 위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목적 문법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늘리기 위해. 왜 정책을 수립했어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수립했어요? 그렇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 문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서울로 왔으니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자, 여러분이 이 고향인 셈이다 문법을 모르더라도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서울이 고향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서울로 왔어요. 그럼 이 사람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서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서울이 고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뭐 2살, 3살 이럴 때 서울로 왔으니까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하고 비슷해요. 고향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향일 뿐이다. 고향이면 좋겠다. 고향일 리가 없다.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네, 고향하고 비슷해요. 고향하고 똑같아요. 하는 마찬가지다. 요 문법을 비슷한 문법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고향인 셈이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요거를 통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서울로 왔으니 이걸 통해서 서울이 고향은 아닌데 고향인 셈이라고 했으니까 고향하고 비슷해요. 고향이나 똑같아요. 라는 의미를 가진 선택지를 정답으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이다 입니다. 자, 일뿐이다 문법은 뭐예요? 요 앞에 있는 명사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언제 많이 쓰죠? 여러분이 뭐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다른 친구가 봤어요. 남자친구야? 아니 그냥 우리 반 친구일 뿐이야. 다른 거 없어. 그 앞에 있는 명사 우리 반 친구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일뿐이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면 좋겠다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소망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 리가 없다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내 친구가 그 사람의 남자친구일 리가 없어요. 또는 뭐 그 사람이 고향이
그 사람의 고향이 서울일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제로일 때 일 리가 없다 쓰는 거예요. 내 친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네, 동사하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5번에서 8번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키워드만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자, 더위를 싹, 바람을 선물합니다. 더울 때 바람이 나오는 거 뭐예요?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겠죠? 에어컨,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정답은 그렇죠. 에어컨. 자, 5번에서 8번 문제는 여러분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괜히 오래 생각하면 나중에 읽기 뒷부분에 어려워질 때 여러분이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고 키워드만 뽑아서 정답 바로 찾으면 돼요. 6번 볼게요. 똑똑하게 모으자. 매일 쌓여가는 행복한 미래. 자, 모은다는 것, 그리고 쌓인다는 것. 행복하다. 그럼 뭐예요? 뭔가를 모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을 모은다? 무엇을 모을 수 있어요? 네, 물건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 은행, 여행사, 체육관. 여러분은 무엇을 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병을 모을 거예요? 나 이것도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이거 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은행에 대한 이야기. 여행사, 여행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체육관도 마찬가지, 운동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은행이 됩니다. 자, 7번, 8번 볼게요. 추억은 마음속에, 쓰레기는 가방 안에, 건강한 산 함께 만들어요 했는데 쓰레기는 가방 안에 가지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을 건강하게 만듭시다. 뭐예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는 얘기거든요. 건강관리, 화재 예방, 이웃사랑, 환경보호. 정답은 그렇죠? 환경보호입니다. 산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건강한 산을 함께 만들어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료실은 평일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책은 1인당 1명이 10권, 한 달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자료실을 언제 가야 돼요? 한 사람이 가면 얼마나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용 안내, 구입 문의, 사용 순서, 교환 방법. 자, 빌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의도 아니에요. 문의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문의입니다. 사용 순서는 맨 처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교환 방법은 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언제까지 뭐 2주 안에 오세요. 이런 거 그게 교환 방법이죠. 정답은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하는 이용 안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부터 8번까지 문제 쉽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문법에서 여러분이 조금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읽기 어려운 문제에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그렇게 어려운 문법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풀고 조금 속도 있게 풀면서 뒤에 어려운 문제를 위한 시간을 좀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64회 읽기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